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 비리 의혹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연 전국의 천주교 평신도 단체들은 교구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주교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천주교 개혁연대가 첫 공식 활동으로 삼은 주제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사업장의 비리 문제입니다. 우리신학연구소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 7개 평신도 단체들로 구성된 천주교 개혁연대는 지난주 토요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대구문화방송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천주교 개혁운동 활동가인 참석자들은 탄식과 함께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나타냈습니다. 진짜 너무했더라고요. 우리가 신문사임에서 봤던 온갖 이야기들이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불법 강금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형태의 이권이 교회 사업의 주체들 역시도 복음적 가치 구현이라는 목적과 취지가 실종되었다는 위기의식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개혁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는 첫걸음으로 연대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구 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에도 분명히 있고 그런 공동성을 향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하고는 항상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인 조한길 대주교에 대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강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주교 개혁연대는 조만간 수에레브 교황대사를 찾아가 대구 대교구의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교구 개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검찰이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원 승진 대가로 이 뇌물을 받은 것과 함께 이권 사업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석 전 영천시장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전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진 대가로 금품받았다는 혐의가 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3개월 이상 해와 비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먼저 구속된 영천시청 5급 공무원 최모 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에도 비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최무선 과학관 기능 보강 사업, 말죽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줬습니다. 그 대가로 구속된 최 씨로부터 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이 특정 회사를 밀어주라고 지시한 물증을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주변에서 확보한 여러 계좌를 정밀 분석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에 퍼지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을 넘었습니다.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유령 법인 설립이 쉬워지자 법 테두리 안에서 피싱 조직이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금리권 채무 이용하시는 부분들 신용 등급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측에서 연이자 10% 이하대의 저금리 대환 상품으로 싼 이자로 추가 대출을 내줄 테니 기존 대출 원금을 갚으라는 캐피탈 직원의 설득이 이어집니다. 대환 대출로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경북경찰청은 카드 대금 연체자 등 120여 명에게 접근해 11억 5천만 원을 뜯은 총책 등 중국 현지 조직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역시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인데 피싱 수법이 고도화됐다지만 돈을 받는 창구는 지금도 대포 통장입니다. 때문에 개인 통장 개설은 까다로워졌는데 2년 전 자본금 폐지 등 법인 설립 완화를 틈타고 법인 명의의 통장이 새로운 창구가 됐습니다. 법원의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일주일이면 유령 법인이 설립되면서 법인당 최대 10개의 대포 통장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대리인의 통장 개설도 가능한데 법원은 여전히 형식적인 서류 접수로 유령 법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들어오는 거는 요건에 다 맞으니까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심사를 해가지고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답답한 건 수사 당국입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장 소재지나 명의자만 확인한다더라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90%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2006년 첫 발생 이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 특히 법인 설립이 쉬워진 지난해부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합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남북 경협 TF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경제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방북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단에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전무급 임원을 팀장으로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북사업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포스코 대우, 석탄 화학 회사인 포스코 캠텍뿐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원의 사용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제철 산업 재건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광석과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제철소 건설 등 철강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최정우 회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포스코가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포스코 캠텍 사장일 당시에도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첫날 북한의 이용남 경제내각 부총리를 만나 북방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명절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명절을 보낸 뒤에 가정이 깨지는 이혼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이 소개하는 명절 이혼 예방법, 윤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 설 다음 달인 3월에 600건, 추석 다음 달에 662건으로 2016년 한 해 대구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전체 이혼 건수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도 설 다음 달 이혼 건수가 1년 12달 가운데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명절 때 부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이혼으로 번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제 시댁에 가면 내 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누이도 거들고 시어른도 거들고 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구 가정법원은 명절 이혼을 줄이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주말과 휴일, 명절 연휴를 뺀 열흘 동안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부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부 갈등을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같은 것을 좀 상담사분들께서 알려주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 이혼을 진행한다면 건강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심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 전문 상담 기관을 알려주는 동시에 상담 기록을 보관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경북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예산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와 유채성능시험센터 건립, 상화로 입체화 사업과 안심 하양간 복선화 사업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등 SOC 예산과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오지 테스트베드 구축, 국립문화재 수리진흥원 건립 등의 예산을 되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5분쯤 칠곡군 외관읍 국도에서 칠곡 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5명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하다 승용차가 갑자기 급출발해 구조대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대원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사고차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2분쯤 대구시 북구 조야동의 고속도로 다리 아래서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모 정당 관계자 26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정당의 청년 조직 분야에서 일을 했던 점을 확인하고 정당 관련성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